요즘 이야기는요, 더 이상 그냥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상상력이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진 아주 강력한 금융자산이 된 거죠. 오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어떻게 엄청난 투자 상품으로 바뀌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같은 캐릭터들이 전부 모여 있는 하나의 세계관. 만약에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얼마일까요? 아마 상상도 못 하실걸요? 정답은 무려 4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조 2천억 원이죠. 이게 2009년에 디즈니가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사들이면서 낸 돈인데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근데요, 시장 반응은 정말 싸늘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였잖아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아니 저 실체도 없는 캐릭터 쪼가리에 저렇게 터무니없는 돈을 쓰다니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거래는요. 바로 이 지적 재산, 즉 IP가 얼마나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디즈니와 마블의 만남이 어떻게 상상력에 가격표를 붙일 수 있다는 걸 증명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파헤쳐보죠. 그때 상황이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상 수익의 무려 37배를 베팅하니까 신용평가사까지 등을 돌렸거든요. 하지만 디즈니는 딱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바로 마블이 가진 5,000개가 넘는 캐릭터라는 이 보물상자. 이걸 디즈니의 거대한 유통망, 테마파크, 상품이랑 결합시키면 엄청난 시너지가 터질 거라는 걸요. 결과는 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130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심지어 어벤져스 시리즈 하나만으로도 투자 원금의 3배 이상을 벌어들였죠. 모두가 비웃었던 이 도박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로 기록된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창의적인 자산의 가치를 대체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요? 상상력에 가격표를 붙이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 접근법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이야기로 앞으로 돈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영화 티켓 수입, 캐릭터 상품 판매, 라이센스 비용 같은 앞으로 들어올 돈을 전부 예측해서 지금의 가치로 따져보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시장 접근법. 이건 우리가 집값 매기는 거랑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비슷한 IP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그 시세를 보고 그럼 이건 이 정도 하겠구나 하고 가치를 매기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이죠. 마지막은 원가 접근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 IP를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를 계산하는 거예요. 미래에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이 자산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최소 보장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는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세 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딱 보이죠. 수익 접근법은 미래 가치를 볼 수 있어서 좋지만 미래 예측이라는 게 항상 어렵잖아요. 시장 접근법은 객관적인데 사실 완전히 똑같은 비교 대상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요. 마지막으로 원가 접근법은 계산은 쉽지만 눈에 안 보이는 브랜드 파워나 미래 가치는 전혀 반영을 못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방법들을 다 섞어서 복합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가치를 지키는 저작권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기술 덕분에 저작권은 그냥 지키기만 하는 방패가 아니라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작권이 도둑이 들면 막는 방패 같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IP 관리는 가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엔진에 가깝습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변호사를 찾는 게 아니고요.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이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써서 처음부터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IP에다가 규칙을 아예 코드로 심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관리하고 수익까지 정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바로 이 프로그래머블 IP가 모든 판을 바꾸는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간단해요. 먼저
창작자가 자기 작품을 블록체인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으로 규칙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걸 상업적으로 쓰면 수익의 10%는 나한테 줘. 이렇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 이 작품을 쓸 때마다 블록체인이 알아서 다 추적하고 수익이 나면 즉시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기술은요, 팬과 창작자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이 단순히 소비하는 사람을 넘어서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 웹툰 시장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2013년에 1,500억 원 규모였던 시장이 10년도 안 돼서 1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웹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드라마, 영화, 게임으로 계속 뻗어나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핵심 기술이 바로 증권형 토큰 발행, 줄여서 STO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작자가 자기 작품에서 나오는 저작권 수익의 일부를 마치 회사 주식처럼 잘게 쪼개서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팬들한테 파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평범한 소비자가 팬베스터로 진화하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팬이면서 동시에 투자자가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에 직접 내 돈을 투자하고 그 이야기가 성공하면 수익도 함께 나누는, 말 그대로 내가 이야기의 주인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작 IP 세계에 불어닥친 또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죠.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수많은 기존 창작물들을 학습 데이터로 삼아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그 AI를 똑똑하게 만들어준 원작자들한테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여기서도 기술이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래머블 IP 라이센스, 줄여서 PIL이라는 개념인데요. 창작자가 자기 작품에다가 아예 자동화된 규칙을 심어두는 거예요. 만약 내 작품을 AI 학습에 쓴다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1%는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요. 기술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아주 균형 잡힌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죠. 상상력은 이제 공식적인 자산이 됐습니다. 옛날 옛적 모닥불 앞에서 시작됐던 작은 이야기가 이제는 전 세계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 된 거죠. 이 엄청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의 주인이 되고 싶으신가요?